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43번째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다시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는 형세를 살펴보면 조나라가 공격 명령만 내리게 되면 채 열흘이 안 되어 조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이미 국정지대에 주둔할 수 있고 다시 4월 만에 연나라의 도읍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략하려면 천리밖의 싸움이 되지만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략하려면 백리 안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백리 안의 가까운 상대를 가볍게 생각하고 천리밖의 멀리 떨어진 적을 중시한다면 매우 잘못된 책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조나라와의 남북 합종을 맺고 천하 각국이 하나로 연합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연나라는 두 번 다시 외환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연나라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그 말이 맞소. 그런데 우리 연나라는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고 밖으로는 조나라와 제나라라는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그대가 반드시 천하의 합종을 이루어 연나라를 평안하게 하고자 한다면 나는 국가를 그대의 계획에 맡기리라. 그리고는 소진에게 많은 마차와 황금 그리고 비단 등을 주어 조나라에 가서 유세하도록 하였다. 이때 조나라에서는 이미 복량군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조나라에 도착한 소진은 조나라 왕을 만나 천하의 합종에 대한 계책을 제안하였다. 천하의 재산과 신하 및 학문을 익힌 일반 평민들 모두 대왕을 인의를 행하실 수 있는 형군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두 대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고 대왕의 지도를 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왔습니다. 다만 복량군이 대왕을 질시하여 대왕께서는 국사를 담당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빈객이나 유세하는 선비들은 누구도 감히 대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량군이 세상을 떠났으니 대왕께서는 지금처럼 백성들과 서로 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비로소 감히 어리석은 생각을 진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왕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계책은 바로 우호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우호국을 정확하게 선택하면 백성들은 안정될 수 있고 우호국을 잘못 선택하면 백성들은 안정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저에게 조나라의 외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일 제나라와 진나라가 모두 조나라의 적국으로 된다면 백성들은 안정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 진나라에 의지하여 제나라를 공격하면 백성들은 안정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제나라에 의지하여 진나라를 공격하면 백성들은 역시 안정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군주를 모해하려고 하거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그러한 중대한 일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반드시 먼저 이 국가와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단절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왕께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절대로 쉽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왕을 위하여 흑백과 음양을 구별하는 것처럼 분명히 상이한 조나라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하도록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대왕께서 진실로 저희 건의를 받아들이신다면 연나라는 반드시 모직물, 갓, 옷, 개, 말 등이 생산되는 땅을 바칠 것이고 제나라는 반드시 물고기와 소금이 생산되는 해역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촌나라는 반드시 귤과 유자가 생산되는 전을 바칠 것이고 한, 위, 중산 등의 나라 역시 토지를 바쳐 조나라 귀족 대신들이 세금을 걷는 사업으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왕의 존귀한 친척과 부역 모두 제후에 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토지를 바치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하하는 것은 춘추호패가 군대가 훼손되고 장수가 포로로 되는 위협을 무릅쓰고 추구하던 바입니다. 자신의 친척을 제후로 봉하게 하는 이러한 이익은 당왕이나 주모왕이 군주를 취하는 오명조차도 무릅쓰고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발정할 진짜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제가 대왕을 위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일입니다. 만약 진나라 군주가 지도를 공격하여 취하면 남양은 위험하게 될 것이고 남양을 점령하여 조나라 수도를 포위하면 조나라는 무기를 들고 스스로
지키게 될 것이며 위나라를 차지하여 건업에 취하면 저 나라는 반드시 진나라에게 스스로 신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진나라의 탐욕은 이미 산동의 강나라로부터 어느 정도 만족을 얻었으므로 반드시 병사를 일으켜 조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신이 듣기로는 요 임금은 몇 명의 부하도 없었고 순임금은 지척의 땅도 없었지만 모두 천하를 차지했고 위임금은 채 100명이 되지 않은 부하들만으로도 오히려 천하 제후를 통치하였습니다. 또 당왕과 무왕의 사병은 3,0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차는 300대가 안 되었으며 군대는 3만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천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모두 그들이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밖으로 적의 강력을 헤아릴 줄 알고 안으로 자기 병사들의 자질의 우열을 잘 알아 양측 군대의 접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성패와 전망의 여부가 이미 가슴속에 있게 됩니다. 어찌 일반 사람들의 말에 가려 분명하지 못한 태도로 대사를 결정하겠습니까? 지금 연행을 주장하여 진나라를 섬기는 사람 모두 각 제국의 토지를 떼어 진나라에 주력합니다. 만약 진나라가 천하병탄에 성공하게 되면 루대와 정각을 아주 높이 짓고 궁전을 더욱 화려하게 꾸미며 생황과 금은고 등 각종 음악을 즐길 것입니다. 앞에는 누각과 궁궐 및 아름다운 수레가 있고 뒤에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미녀들이 있습니다. 각 제국은 진나라에게 전한을 입었지만 그들은 도리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행을 주장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진나라의 거리를 이용하여 제후들을 협박함으로써 땅을 떼어갑니다. 저는 대왕께서 이 문제를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신은 현명한 군주는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참언을 버리고 떠도는 말의 흔적을 끊어버리고 결당하여 사리를 꾀하는 문을 막아버리는 데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비로소 대왕의 면전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서 군주를 존귀하게 만들고 영토를 확대시키며 병력을 증강시키는 계책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6나라가 합종연행을 하여 공동으로 진나라에 대항하면 진나라의 군대는 반드시 감히 한국관을 나와 산동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업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조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과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왕위를 물려받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까지 국가를 다스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소. 지금 그대의 말을 들으니 과연 천하를 온전히 보존하고 제국이 안정할 수 있겠소. 과인은 성실하게 국가를 그대에게 위임하리다. 조나라 왕은 소진에게 수레 100대, 황금 1000일, 백옥 백상, 비단 1000필을 갖추어 소진으로 하여금 각 제후들을 설득시키도록 하였다. 닭의 머리가 될전정 속고리는 되지 말라. 소진은 이번에는 한나라로 가서 한왕을 설득하였다. 천하의 강군과 모든 석궁은 한나라에서 만들어지며 한나라 병사들이 활을 쏘면 먼 거리에서도 가슴을 꿰뚫고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또 천하의 명검들이 모두 한나라의 명살에서 만들어져 무대에서는 소와 말을, 물속에서는 고리와 기러기를 베며 적군을 만나서는 견고한 갑옷도 베어버립니다. 용맹설기로 소문난 한나라 병사들이 굳센 활을 베고 예리한 칼을 차고 싸운다면 반드시 일당백의 전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감한 군사력과 대왕의 현명을 갖추고 계시면서도 진나라를 섬기며 복종하는 것은 천하의 우선거리가 될 뿐입니다. 속담에 닭의 머리가 될전정 속고리는 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두 손을 모아 진나라를 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속고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왕의 현명함을 가지시고서도 속고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 왕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칼을 쏟아던뜨리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내가 비록 불치한 몸이지만 결코 진나라의 고개를 숙이지 않겠소. 이제 그대에게서 조나라 왕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나 또한 그렇게 하리다. 소진은 또 위 양왕을 만나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대왕의 국토는 남쪽으로는 홍구, 진, 연암, 허, 은, 곤양이 있고 동쪽으로는 회화와 영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장성을 경결하여 북쪽으로는 황하, 남서쪽에 건, 연, 신조가 있어 국토는 사방으로 천리입니다. 땅은 비록 작지만 마을과 농지가 매우 밀집되어 있어 목축할 만한 곳조차 없습니다. 백성이 많고 수레와 말이 많아서 밤낮으로 왕래하여 끊을 차이가 없으며 그것이 지나간 소리가 요란하여 마치 상금루비 병사가 행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대왕의 국가 힘은 조나라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행을 주장한 사람들은 대항을 이어하여 호랑이나 이처럼 일처럼 흉악한 진나라와 교류하여 천하를 취하도록 하려고 하고 끝내는 진나라가 대항의 국가를 해롭게 할 우리가 있는데도 그 재앙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랑구천은 필요한 병사 3,000명으로 우왕부차를 사로잡았고 주무왕은 병사 3,000명과 전차 300대를 가지고 목야에서 주왕을 격퇴하였습니다. 그들이 병사의 수가 많은 것에 의지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대왕의 군사력의 실제 상황에 대하여 들었는데 정예병사가 20만이고 창도부대가 20만이며 돌격부대 20만, 자백부 10만, 전차 600대, 군마 5,000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월왕구천과 주무왕의 병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신하의 신분으로 진나라를 섬기려고 하십니다. 만일 진나라에 복종하여 섬기려면 반드시 토지를 쪼개주어 충성을 표시해야만 되는데 이것은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국가의 역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강대한 세력이 의지하고 안으로는 자기의 군주를 위협하여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왕께서 이 점을 분명하게 살펴보시기를 기망합니다. 위나라 왕은 과인을 현명하지 못하여 일찍이 훌륭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었소. 지금 그대는 조나라 왕의 사면을 가지고 와서 과인을 계도하여서 나는 신중하게 위나라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오 라고 대답하였다. 소진은 이번에는 동쪽으로 제나라로 가서 신왕을 설득하였다. 제나라는 남쪽에 태산, 동쪽에 낭야가 있고 서쪽에 청하, 북쪽에 발해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사방 요소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제나라 땅은 사방 2,000이나 되고 무장한 군대가 수십만의 군량미는 산더미가 같이 쌓여 있습니다. 상군의 정예군과 5대 도시를 지키는 정병들은 공격할 때에는 예리한 칼과 화살처럼 빠르고 전투가 벌어질 때는 전동 번개와 같고 후퇴할 때는 비바람처럼 빠릅니다. 전쟁이 있고 난 뒤에 태산 이남의 군대를 조달한 적이 없고 또 청하와 발해를 건너 병조를 징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나라 수도인 임치는 천하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자그마치 7만 호가 있으니 제 생각에 한 집에 3사람의 남자가 있다고 하면 멀리 군대를 징발할 필요도 없이 임치의 군사만 징발해도 벌써 21만이 됩니다. 한나라와 위나라의 경우에는 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열 안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와 위나라는 설사 승리한데도 병력의 반을 잃을 것이고 이후 나라의 변방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싸움에서 패배할 때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와 위나라는 진나라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여 진나라를 기꺼이 섬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한나라와 위나라를 뒤에 둔 채 강보다 험고한 요새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길은 수레 2대가 비켜갈 수 없고 기병도 2줄로 행군할 수 없습니다. 100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1000사람이라도 지나갈 수 없는 천하의 요새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나라의 깊이 공격에 들어오고 싶어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 한나라와 위나라가 배후에서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이 끊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나라 왕은 말했다. 과인이 어리석고 멀리 동쪽 바닷가의 외진 나라를 지키고 있다 보니 그대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이제 그대가 조왕의 지시로서 나를 기다린 나는 적극적으로 나를 맡겨 그대를 따르리라. 이어서 소진은 서남쪽으로 가서 초위왕에게 다음과 같이 유사했다. 초나라는 천하의 강국이고 대왕은 천하의 현명한 국왕이 있습니다. 초나라는 서쪽으로는 금정과 부군이 있고 동쪽으로는 하주와 해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동정호와 장이 있고 북쪽으로는 형색과 순양이 있으면 국토는 사방으로 5,000리입니다. 무장한 부대는 100만이며 전쟁용 수레는 1,000대이고 군마는 10,000필이며 식량은 10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배왕으로 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초나라의 강대함과 대왕의 현명함에 의지하여 천하에서 당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지금 대왕께서 서쪽으로 향하여 진나라를 섬기러 간다면 모든 제후들은 서쪽으로 기울어 진나라의 장대공 아래 입주하여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진나라가 두려워한 나라로는 초나라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초나라가 강해지면 진나라가 약해지고 진나라가 강해지면 초나라가 약해집니다. 쌍방의 세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